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지는 딱 3개월 차이고요. 이혼하고 나오면서 결혼할 때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법원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왜 웃으면서 나왔는지는 아마 남편과 시댁 미워서 이혼하신 분들은 제 마음 아실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연애는 길었지만 결혼 생활 딱 2년 만에 질려서 나왔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모습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호구 취급했죠. 집안일이며 생활비며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면서도 그 고마움은커녕 비난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결혼 생활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했다가는 나만 쪽쪽 빨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 집안에 저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건 처리에 빨간 줄 하나 긋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했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 가슴에도 못을 박아야 하는 일이고 주변의 시선이나 그동안 쌓아왔던 정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제 마음을 위해 결정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법원에 왔을 때도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정말 나랑 이혼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잘된 거 보면 후회할 텐데. 나중에 나 돈 많이 벌어서 옆에 어린 여자 끼고 다니면 어쩔래? 너 눈 돌아가지 않겠냐?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참 허황된 꿈을 꾸는구나 싶었습니다. 말하는 뽐새 보니 이 인간은 이혼해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일 없으니까 제발 보란 듯이 어디 한번 잘 되긴 하시지 그래. 남난되면 당신이 누굴 만나든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일이나 없게 해라. 부탁인데 당신 어머니 나한테 연락이나 하지 말라고 해. 제 말에 엄청 자존심 상해하더니만 법원 앞에서 생전 처음 본 사이처럼 돌아섰고 저는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나왔네요. 결혼이 뭔지. 물론 그 사람이 저의 20대를 함께한 한때는 사랑했던, 아니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은 맞습니다. 20대 후반이 못 모르는 나이는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진 저에게는 연애 오래 한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친정에서 정말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오빠 하나 있고 뭐 아주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큰 어려움 모르고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노후 보내신다며 저까지 결혼하고 나서 내려가셔서 지내고 계세요. 오빠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새언니는 아이 키우는 주부입니다. 잘 나가는 오빠에 비해 저는 그리 잘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서울 소재 공대 나와서 같은 또래에 비하면 연봉이 꽤나 괜찮은 IT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대학 때 만나 결혼했고요. 그러니 너무나 한 가족 같았고 당연히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다 보였던 거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남편 부모님도 장녀 결혼시키고 나니 아들도 하루빨리 장가 보내기 원하신다는 말을 종종 했어요. 하지만 제가 뭐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뭐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철없고 순진한 생각이 물론 맞고 인정하지만 주변에 보면 부족하게 시작해서 잘된 가족도 많고 나도 나름 가난한 신혼에 대한 이상한 로망 같은 게 있어서
부족하게 시작해도 그 나름 행복한 추억도 생기고 서로가 돈독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학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직장도 있었으니 지금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면 머지않아 꽃길만 걸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댁이 아들 결혼시킬 때 보태줄 만큼 여력이 없으셨고 남편은 몰랐겠지만 친정엄마도 굳이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대단한 사윗감을 바란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제가 연애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만나면서 싸운 일도 보셨고 중간에 헤어진 애 만회하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도 보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왕래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얼굴도 몇 번 보고 식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둘이 지지고 볶고 해도 안 헤어지고 사회생활하며 자리 잡으니 결혼하겠구나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저는 그렇게 잘난 편이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딸로 보이는 건지 자꾸 결혼을 늦게 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유민이가 왜 이리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천천히 가도 될 것을. 너 연애할 때처럼 결혼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 더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도 늦지 않다는 거야. 지금은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지? 엄마, 차이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지금 나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어.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고. 나도 지금보다 훨씬 연봉 올라갈 테니 지금 돈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 이미 놀 만큼 다 놀았는걸? 결혼할 사람 있는데 더 놀아서 뭐해. 빨리 결혼해서 같이 열심히 버는 게 낫지. 그건 그렇다만 엄마는 왠지 너 연애하는 거 보고 나니까 사는 게 그리 평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 서방 잘난 거 알지. 근데 남자가 말이지 너무 자기 잘난 거 알면 꼭 사고 치더라. 그리고 남의 말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거든. 너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게 연애 길게 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결혼 전에 저에게 결혼 급할 거 없다면서 나중에 천천히 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몰라요. 어쨌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마쳤고 둘 다 없이 시작하는 만큼 허리허식 생략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둘 다 연봉은 많지만 공부한 기간이 길어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친정도움 받아서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집 문제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시댁은 시집간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애도 4살이었어요. 저보다는 시누이 형님이 5살 많았고요. 결혼 준비할 때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셔서 저는 간섭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뭐 결혼 과정에서도 속상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결혼 이후가 중요한 거니 제가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많고 그 덕에 우리 부모님 마뜩 찬화하고 속상해하셔도 다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은 큰딸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들인 남편을 집안 기둥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거의 100만 원 돈 드리기도 했고요. 각자 집에는 알아서 하자는 주의라 남편이 저보다 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알콩달콩 살림도 꾸미고 둘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신혼을 즐겼어요. 뭐 친구처럼 이렇게 둘이 재미나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죠. 하지만 역시나 결혼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더군요. 제 친정이야 걱정도 없었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분이었어요.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시댁은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남편 말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인가 신혼을 채 다 즐기기도 전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보다 시댁이 가깝다 보니 챙겨야 할 일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시댁에서 멀다는 곳에 살았는데 문제는 시누이가 꼭 시어머니와 한 몸같이 굴었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저 결혼할 때도 시누이 남편과 부부 사이가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육아를 거의 시어머니 도움 없이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친정 가까운 덕을 보는 셈이라 저도 가능하면 남편 조카를 시간 될 때 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셔서 별별 일을 다 시키곤 하셨어요. 한 번은 퇴근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놔두고 왜 그런 전화는 꼭 며느리에게 하시는지 받아보면 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저희 그냥 저녁 먹고 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희 시간 괜찮으면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혹시 와서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평일 저녁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어머니 집을 청소해달라시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 못하고 남편이랑 어머니 댁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이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 집 같지 않게 참 너저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시누이와 조카 때문이었겠죠. 눈에 보이면 치우고 해야 하는 게 집안일인데 늘 몰아서 하시는지 너무 지저분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로 집안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매번 남편과 같이 치우긴 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평일에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집 좀 치워달라고 부르시는데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핑계는 좋아요. 어머니가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으시거든요. 시누이도 참 개념 없다 싶었습니다. 자기의 일하는 친정엄마에게 갖다 맡기면 젊은 사람이 좀 쓰고 닦고 해놔야 하는데 같이 어지르고 나중에 조카랑 몸만 싹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못 참겠어서 구육지책으로 가사도우미를 일주일에 3번씩 불러들이고 나서야 어머니가 와서 청소하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건데 고맙다는 말은 저한테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아들 덕에 집에 가사도우미까지 쓴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청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서 더 열받게도 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재료를 쭉 늘어놓으시고는 저에게 조카 먹을 만한 반찬거리를 2-3가지 시키시니 그것도 열받고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반찬 몇 개 싸주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집에서 만드느니 다음번부터는 너 반찬 만들 때 많이 해서 따로 좀 챙겨다오. 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음식 많이 못해. 네 시누이는 애도 있고 정신없으니까 네가 주말에 반찬 만들면서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반찬 해다 바치라는 심부름까지 시키셨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아들 먹는 반찬 해 나르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 얻어먹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친정에서 제철 나물이랑 이런저런 식재료 보내시면 시어머니 것도 챙겨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꼭 어머니는 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고 저에게 전부 맡기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얄미운 소린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한대요.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들을 제가 가져갔으니 제가 잘해야 한답니다.
너는 시집 하나는 잘 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돈 펑펑 벌어다 주고 너 편하게 해주는데 네가 어찌해야겠어. 나는 너한테 우리 아들을 주었잖아. 솔직히 몇 년 더 장가 놓치고 돈 벌어다 주면 한참을 더 모아도 됐었는데 장가 가고 싶어 해서 보내긴 했다만 네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 잡은 일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어미가 굳이 안 시키더라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말 듣고 하도 황당해서 뭐라 대꾸도 못했네요. 어쨌든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하도 시키시는 통에 팔달도 없는 요리 실력이 저는 결혼해서 늘었네요. 뭐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도 제가 몰랐던 면이 꽤나 많았어요. 결혼 전 세심하고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자기 엄마랑 누나를 또 얼마나 살갑게 챙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용돈이야 그렇다 쳐도 시누이는 어쨌든 남편도 있는데 왜 자기 누나 힘들게 산다면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기 어머니랑 누나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보고 좀 당황스러웠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건 그렇다 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시누이 문제는 달랐어요. 시누이도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굳이 시누이의 생활 문제를 챙기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여보, 왜 누나를 그렇게 도와주려 해? 누나도 남편이 있잖아. 집에서 노는 분도 아닌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앞가림 해야 하잖아. 그래도 누나가 좀 힘들게 사니까 내가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당신 알다시피 매형이 좀 가정에 소홀한가 봐. 일도 들쑥날쑥 하니까 우리 누나가 생활비 버느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 우리는 둘이 버니까 여유 있으니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럼 당신은 내가 만약 동생이 있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버는 돈에서 용돈 주고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랬더니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랑 당신이랑 겨우가 같냐? 원래 결혼하면 시댁 쪽에 충실해야 하는 거야. 남자 쪽 집안이 평화로워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나는 결혼해서 여자가 친정에 돈 보태준다는 경우는 못 봤다. 제발 합리적인 비교를 해. 우리 누나, 나한테는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은 몰라. 내가 이만하게 사는 거 우리 누나 덕이라 다름없어. 누나가 직장 다니면서 나 학비도 보태줬는데 그거 지금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이러지는 않을 테니 당신이 당분간 누나 힘낼 동안 내가 도와주는 건 좀 이해해줘. 남편의 말도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아내인 제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속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가정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왜 굳이 누나까지 챙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 더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 남편이 자꾸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월급이 모자라서 이대로는 자기 가족을 챙기기 힘들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사업 어쩌고 아이템이 있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창업하면 한 달에 연봉을 벌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하면서요. 아마 회사에서 나간 동료들이 창업한다고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 저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 사업이 쉬운 일인가요?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보, 나도 이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회사 월급만으로는 어머니랑 누나까지 챙기기엔 너무 부족해. 나도 차라리 다른 친구들처럼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내 사업하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자리 잡을 동안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소. 게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월급쟁이로 살면서 자기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주는 상황이 지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계속 그 부담을 느끼다 보니 결국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았죠. 당연히 저는 남편의 사업 계획을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주변에 사업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사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얼마나 큰일인데. 당신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덜컥 나와서 만약 안 되면 잘 안 되면 다른 회사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이 딱 좋아. 당신 이직해서 월급도 많고 당분간은 내가 생활비 안 줘도 우리 둘이 힘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나 한 번 도와주라. 내가 돈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안 돼. 사업은 절대 안 돼. 나중에 당신이 회사 연차 쌓이고 경험 많아지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지금은 열심히 다닐 생각이나 해. 남편은 경험도 없고 사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남편을 달래고 구슬리면서 겨우 회사를 다니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잘 설득했다고 생각했죠. 한동안은 사업한다는 소리 없이 잠잠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도 저에게 늘 뭔가 숨기는 것 같았고, 원래 야근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보다 일찍 집에 오기도 하고요. 뭔가 찜찜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일이 덜 바빠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어쩔 때는 늦지막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출근 안 하냐 물어보면 유연근무니 뭐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그 즈음 몇 달 동안 늘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동안 잘 주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용돈도 자꾸 못 주는지 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어쩜 제가 이직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걸 알고 그러는 건지 저한테 자꾸 돈을 빌려서는 갚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에만 우리 어머니 생활비 좀 당신이 내줘. 이직하고 나서 당신은 예전보다 월급 더 많아졌다며. 이번 달만 내 사정 좀 봐주라. 사정을 봐달라니. 당신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는데 왜 돈이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아, 그게 실은 당신 내 친구 알지? 그 친구가 이혼하고 급하게 돈 필요하다면서 현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아서 그래. 돈 떼먹는 친구는 아닌데 힘들다고 하니 어쩌냐? 내가 사정을 좀 봐줘야지. 딱 이번 달만이야. 내가 친구 돈 받으면 바로 당신 돈부터 갚을게. 뭐? 아, 대체 얼마를 빌려준 건데? 원래 친한 친구일수록 돈 거래는 안 해야 하는 거 몰라? 암튼 이번 달만이야. 약속 지켜. 저도 참 눈치가 없는지 남편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상했는데 설마하니 회사를 관뒀나 하는 의심은 한 번도 못했네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아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창업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이없는 우편물을 제가 보고 나서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가 집에 날아올 리가 없는데 왜 있나 했죠. 근데 남편 이름이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열어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글쎄 밀려서 체납고지서가 날아온 거더라고요. 회사에 다닌다면 밀릴 일이 없을 보험료가 밀려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불길한 마음에 남편에게 다짜고짜 고지서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왜 우리 집에 날아오는 거지?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 거짓말할 생각 말고 바른 대로 말해.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막 당황하면서도 아닌 척을 하더라고요. 뭐, 아니야, 여보. 뭔가 착오가 있나 보지. 내가 알아볼게. 고지서 이리 줘. 웃기지 마. 너 왜 바보로 하는 거야? 회사를 다니면 이런 고지서 날아올 이유가 없어. 왜 지역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따로 내는 건데? 다른 데로 말해.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생활비도 계속 줄이는 것도 수상했고 출퇴근 시간도 수상했어. 저의 완강한 모습을 보더니만 남편은 포기했다는 듯 얼굴이 벌개지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씨, 여보 그게 실은 내가 한참 전에 직장 퇴사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뭐?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정말이야? 대체 뭘 하겠다고 직장을 말도 없이 관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앞뒤 안 가리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하는 말이요.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퇴직할 때만 해도 진짜 좋은 아이템 담아서 나왔어. 퇴직금으로 사무실 없고 한창 돈 좀 벌리나 했는데 하필 잘 되려고 하니까 일이 터지더라. 일이 터지다니? 그럼 지금 잘 안 된다는 소리야? 보험료 밀린 꼬락서주머니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아이씨, 당신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 한창 반짝할 때가 분명 있었는데 한 번 안 좋은 일로 컴플레인 받고 하얀 곡선 그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망하더라고. 사무실 빼고 퇴직금으로 이것저것 메꾸느라 내가 좀 애를 먹었어. 와,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럼 그 얼마 되지도 않을 퇴직금도 1년 만에 헛짓거리로 다 날렸다 이거야. 저는 화가 그냥 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지가 돌 지경이었습니다.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손바닥만 비비는 남편을 보니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아주 탈탈 털어먹은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혹시나 나 모르는 빚까지 있나 싶어 다른 데로 말하라고 했더니 이 인간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자기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무려 5천만 원. 저는 금액 보자마자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세히 보이니 마이너스 통장을 터서 어머니랑 신혼생활비까지 매달 내주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한두 달 전부터는 그마저 못 주고 있는데 됐습니다. 남편은 화나서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무릎을 갑자기 꿇고 앉아서 싹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 나 지금 직장 다시 알아보고 있어. 이력서 여기저기 내고 있으니까 당신은 조금만 참아주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 지경이 됐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이거 이용감인 거 알아? 당신 나한테 큰 실수한 거라고. 이래서 저번 달부터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돈돈거리셨네. 당신한테 돈이 안 나오니까 나를 자꾸 괴롭히시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가서 이력서를 넣을 게 아니라 막노동이는 뭐든 해서 당신이 저지른 건 책임을 질 생각을 해. 내가 돈 번다고 나만 쳐다보는 꼴은 나도 못 보겠으니 그런 줄 알아. 그때 저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그만두는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커서 한동안 남편과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다 헛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한테 쫓겨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더 기가 차더군요. 여보, 부탁이야.
우리 집안은 당분간 비밀로 해줘. 내가 당신한테 차마 우리 엄마 용돈 주라고는 못하겠다. 내가 어찌어찌 회사 힘들다고 들어댈 테니까 나 직장 다시 잡을 때까지만 제발 비밀로 해주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어머니한테 나는 계속 괴롭힘 당하라고? 당신 아들이 무슨 짓 저질렀는지는 알아야 나한테 함부로 못하실 거 아냐. 내일 당장 말할 거야. 여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중간에서 어머니가 당신 못 살게 온 거 다 잘라낼게.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 망해본 거 아시면 우리 엄마 진짜 아프실지도 몰라. 우리 누나는 또 어떻고. 내가 우리 집 기둥이잖아. 제발 부탁이야. 남편이 한심하게 그지없었지만 어쩌나요? 일단은 남편 말대로 직장 잡을 때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알아놓다시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고 미리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또 싹싹 빌었습니다. 이거 뭔 줄 알아? 나한테는 보험 같은 거야. 당신 앞으로 하는 거 내가 지켜볼 거야. 남편으로서 당신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 이거 바로 법원에 접수할 줄 알아. 다시는 당신 맘대로 이딴 사고 치지 말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연히 알지, 여보. 내가 진짜 또 이런 사고 쳐서 당신이 법원에 이혼 서류 낸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약속할게. 남편이 미웠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남편을 용서해도 문득문득 집에서 한심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은 적도 많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남편은 뭘 믿고 아이를 가지나 싶었고 이혼을 하실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종종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는 왜 줄줄이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지. 그중 부부 사이가 계속 위태롭던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누이 전 남편 금전 문제였고 헤어지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시누이는 다니던 마트 일도 힘들다고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사위욕을 하시면서 시누이에게 당분간은 내려놓고 마음 추스르라고 라고 하시는데 저는 시누이 이혼하는 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은 나도 하고 싶은데 시누이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이혼한 시누이가 대책 없어 보여 걱정이긴 했는데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가 뭐가 걱정이니? 엄마도 있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동생도 있잖아. 너 지금 당장 돈 없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혼해도 죽으란 법 없어. 다 사라진다.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바로 살폈지만 저는 말없이 외면해버렸습니다. 나도 골치 아픈데 시댁일로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뜩이나 참고 있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짐작이 가실까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저에게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마 주부님들은 아실 겁니다. 남편이 예뻐야 시댁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라는 사실을요. 하필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든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 근엄한 목소리 낼 때부터 느낌이 안 좋긴 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부르니 가긴 했지만 표정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요. 예상했던 거지만 돈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어머니는 못마땅한지 더 위압적인 목소리로 저를 누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일 있다고 부르는데 표정이 그게 뭐니?
가뜩이나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구만. 너라도 생길거리고 웃고 뭔 일 있는 건지 먼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저도 요즘은 통 웃을 일이 없어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도 말이 퉁명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할 말을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무슨 일이긴? 네 도움이 필요하니 푸른 거지. 알다시피 네 신우가 이혼하고 우리 집 와서 생활비가 이만저만 들은 게 아니다. 설상가상 마트 일까지 몸이 아파 그만뒀잖아. 이혼하고 애도 혼자 키울 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당분간 월급을 네 시누이한테 생활비로 다 줬으면 싶어. 그 부탁하려고 불렀다. 뭐 저런 걸 부탁이라고 하는지. 며느리 버는 월급을 신우 생활비로 주라는 시어머니가 과연 있을까요? 그 말 듣는데 거의가 없어서 실수 나오는 걸 참고 단박에 거절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월급을 전부 형님한테 드려야 해요? 저는 부탁 못 드려드려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 말하려고 저 부르신 거면 헛수고하셨네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같이 있던 신우이가 도끼 눈을 뜨며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옳게! 거리 없이 뭐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월급을 계속 달래? 한 1년 정도만 나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달라는 거잖아. 가족끼리 생각해본다는 소리도 없이 1억이야? 정말 서운하다. 형님, 서운한 건 저예요. 다들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만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껏 높아진 억양으로 저에게 역정내셨습니다. 예, 너 도로 앉지 못하니? 내가 왜 네 월급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니? 내가 아들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너한테 가니까 100번 생각해서 네 월급이라도 달라고 부탁한 거야. 우리 아들이 잘 버는데 네 월급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거야? 버릇없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에게 돈을 펑펑 벌어다 준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도저히 이 집 식구들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울분이 다시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며 그냥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들이 돈 잘 벌어서 저한테 갖다 준다고 하셨어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한번 봐야겠네요. 어머니한테 이제껏 남편이 보낸 돈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보고 저한테 월급 갖다 바치라는 소리 하시죠? 저는 어머니에게 미리 찍어놓은 남편 마이너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랑 신우는 처음에는 뭔가 하는 눈이 드니 한참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다 뭐다니? 왜 돈 앞에 전부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거야? 엄마, 이거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 같은데? 현수건가 봐. 근데 대체 얼마야? 마이너스 4,800? 거의 5천만 원이 빚이라는 건데? 올케,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현수가 이런 대출 통장을 쓰는 건데? 알면 뒤로 넘어가실걸요? 어머니 아들이요. 지금 회사 다니는 줄 아세요? 이미 관둔 지 한참이에요. 사업한답시고 퇴직금 날린 지도 오래고요. 저는 그간의 일을 두 사람에게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진작에 퇴사하고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퇴직금까지 날려버렸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와 시누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마구 소리내어 우시더니만 자기 아들 때문에 고생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저를 탓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럼 그동안 나한테 구박을 당했다는 거구나. 남편이 그런 일을 했어도 네 남편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무시를 했다는 거니. 네가 우리한테 하는 태도 보니 딱 보인다. 내 아들은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네가 남편을 무시하니 될 일도 안 되지. 아우, 불쌍한 내 아들. 미안하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왜 자선사업을 했나 싶고 시댁에 와서 월급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머니 아들 이제 못 데리고 살겠네요. 내가 버는 월급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꼴도 더는 보기 싫고요. 저한테 월급 내놓으라면서 빌붙는 어머니랑 형님도 지긋지긋해요. 저 그만하렵니다.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으니까 어머니 귀한 아들은 도로 데려가세요. 나가는 저를 시어머니만 시내에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 그만두고 백수 신세라는 게 큰 충격이었겠죠. 어머니는 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분이니까요. 이혼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시댁에서 나와버린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나 불러서 뭐라고 했는 줄 아니? 글쎄 당신이 돈 잘 버니까 내 월급으로 당신 누나 생활비하게 전부 달래. 대체 당신 식구들은 뭐야? 거지근성이 뼛속까지 바뀐 사람들이구나.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혼해. 집에 갔더니 남편은 저에게 쩔쩔매며 매달리고 사과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아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겠다는 제 결심은 이상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진심이 억눌려 있다가 시어머니로 인해 마치 스위치가 켜졌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이혼해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도장 찍은 서류 내고 협의로 끝낼지 아니면 소송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줄 각오하라고요. 그랬더니만 돈 얘기에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냐면요. 우리 부부는 긴 연애와 짧은 결혼 생활을 주변에 소리 소문 내지 않고 단숨에 협의 이혼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한달에 숙녀기간만 있었고 그간 집과 서로의 짐을 전부 정리했어요. 당연히 서로 재산은 나눌 게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저에게 뭘 나누자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집 보증금도 자기 돈 들어간 거 없고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 남편은 자기 집만 빼서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에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제발 직장이나 제대로 잡아서 앞가림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 모두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저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오랜 연애 끝에 이혼으로 끝난 결혼을 생각하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아직 이혼 새내기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을 믿고 흐르는 시간을 잘 버텨보겠습니다. 제 이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